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지금 현재 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이죠. 바로 이 딥페이크 사태.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비슷한 사례로 N번방 사태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이 디지털 성범죄 자체가 끊이지 않고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정말 가슴 아프고 좋지 못한 그런 이슈임에는 틀림없이 맞지만,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 보안 관련된 종목이 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N번방 사태 때와 딥페이크 요번 사태의 좀 이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N번방 같은 경우에 이 딥페이크 음란물, 이 서울대 N번방, 공범 징역 5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컸던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사건 유형 보시면요, 아동과 청소년, 성인 성착취물 제작하고 유포하고 지금 이 딥페이크 사태와 좀 꽤나 유사한 면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는 좀 특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이 피해자들의 규모 자체는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 데는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딥페이크 사태 같은 경우에는 땡땡땡 능욕방이라고 해서 겹지인을 노렸다. 지역별, 대학별, 미성년자까지 N번방 사태와 좀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요, 성착취물 제작 그리고 유포하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정확하게 특정이 되진 않았어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N번방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였고요, 피해자도 정말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 이렇게 좀 특정이 되기까지는 조금 좀 필연적인 시간이 많이 좀 걸리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다크웹이라 해서 어두운 부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텔레그램을 이용한 더러운 디지털 성범죄, 요게 이제 대표적인 공통점이고,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아마 이용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 텔레그램의 가장 좀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사생활 보호와 또 안전함 그리고 개방성,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보안성을 무기로 해서 전 세계 이용자 수가 9억 명을 돌파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플랫폼이에요. 자,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 자체가 범죄자와 테러리스트 집단 요런 애들한테도 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큰 모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사태가 빵 하고 터진 건데, 일단은 이 텔레그램 콘텐츠 관리 인력 자체가 여러분들 12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이 페이스북, 대표적인 SNS죠. 페이스북은요, 이 콘텐츠 관리 인력이 무려 15,000명에 육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수 9억 명이라는 이용자 수 규모에 비해서 이 콘텐츠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그런 형국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기술을 좀 악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얻었다는 점, 요게 좀 가장 큰 공통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사실 여기에서부터 좀 차별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건데, 우선 첫 번째가 여러분들 이 범죄의 발생 방식이 조금 달라요. N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가해자들이 특정 플랫폼, 이 텔레그램이었죠. 텔레그램에서 불법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협박하고 직접적으로 성착취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딥페이크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 성적 컨텐츠에 합성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피해자의 직접적인 참여는 없었고요, 가해자들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공개된 자료들을 이용해서 디지털 합성물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피해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N번방 사태 같은 경우에는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조롱을 하고 착취를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 피해를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SNS 공간에 내 셀카 사진을 업로드를 했던 걸 누가 포가는지도 모르고 누가 캡처해 간지도 모르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규모 자체가 산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과거의 이 N번방 사태 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알랩입니다. 대한민국 1등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이죠. 자,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 네모 박스를 쳤던 때가 19년도 2월 달이었어요. 이때 N번방 사태가 터졌습니다. 자, 알랩 같은 경우에는요, 이때부터 꾸준하게 좀 수급을 받아주는, 그리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갔었고요. 두 번째 보시기에 K사인이라는 종목이었는데, K사인도 마찬가지로 과거 N번방 사태 때 이 테마적인 좀 수급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좀 어느 정도 주가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수혜를 받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기에 디지캡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달, 19년도 2월달에 엄청나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갔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라온시큐어도 마찬가지 이때부터 꾸준하게 좀 수급을 받아주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수혜를 좀 입었던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이 딥페이크 사태 관련돼서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주가 또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한정적입니다. 일단은 플랜티넷, 그리고 이게 오늘장이거든요. 플랜티넷, 그리고 뭐 휴네시온, 센즈랩과 한싹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과거 N번방 사태 때와 지금 현재 이 딥페이크 사태 때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 다른 점을 우리가 좀 착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우선 과거 N번방 사태 때는요, 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인식 덕분에 몇 가지 보안 종목들이 좀 수혜를 봤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딥페이크, 요거는 여러분들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범죄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 정보 보안 관련된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들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AI 관련된 기술력이 얼마나 좀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AI 기술을 활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AI 기술 활용 유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 좀 가져가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신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정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이니 만큼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